이번에는 3대 영양소를 조금 간단하게 좀 볼게요, 여러분. 자, 우선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요거는 그냥 참고로 적어놨어요. 1g당 4칼로리를 소모한다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고. 자, 탄수화물은 첫 번째, 모든 조직의 키워드가 에너지를 내는 공급원이에요. 에너지업 하면은 어떤 영양소가 머릿속에 떠올라든다? 탄수화물이 일바예요. 탄수화물이에요. 특히 두 번째 주에 중요하죠. 뇌세포는 또는 뇌신경조직, 뇌세포, 신경조직 전부 다 뇌세포는 어떤 것만을 에너지로 쓴다?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써요. 보통은 여러분 에너지 낸다고 하면 탄수화물뿐 아니라 지방도 에너지 내거든요. 그런데 뇌세포는 지방은 에너지로 안 써요. 어떤 것만 쓴다?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9월 11일 날 시험을 치러 가실 때 뭐가 아침에 가면서 밥을 꼭 또 안 먹던 밥도 막 먹고 가고 하지 마. 안 먹어도 돼. 한번 그래 안 먹다가 많이 먹고 가서 배 아프고 그래. 그냥 가는데 하나를 좀 챙겨간다면 에너지로 써야 되니까 어떤 거? 약간 달달한 거, 사탕이나 뭐 에너지 바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필요해. 그런 거를 좀 먹어줘야 뇌 기능이 활성화되거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쓴다. 그래서 뭐 다른 날에 또 먹을 거 사도 사가지 말아요. 바삭바삭 소리 내면 여러분 같은 수험생들 짜증내요.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도 정말 숨죽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막 부샤부샤 해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핥게 보고 막 그렇게 보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는 에너지로 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 뇌세포는 포도당만 쓰니까 여러분 자녀분들이 시험 기간에 갑자기 막 아무것도 안 먹고 막 뛰어가면 그 전날 미리 가방에 뭐 초콜릿이든 에너지 바라든지 하나를 챙겨주세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액, 소화효소는 어떤 게 있다? 침에서 분비되는 인체 구조도 했어요. 타이알린이에요. 그럼 침에서 나오는 타이알린은 어떤 영양소 소화에 도움을 준다? 탄수화물 그 말이고, 두 번째 췌장에서 분비되는 건 탄단지 할 때 아트리라고 했잖아. 아밀라제 하는 게 탄수화물 소화에 관여한다. 그 다음에 3번 탄수화물이 마지막 쪼개지고 쪼개진 형태, 찌꺼기가 아니라 최종 분해라는 말은 쪼개진 마지막 형태, 그거를 뭐라고요? 포도당이라고 해요. 포도당은 일명 다른 말로 글루코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포도당은 마지막 쪼개진 형태다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탄수화물이 쪼개지는 여러분, 자 이런 거는 참고로 이해 좀 해주세요. 탄수화물이 쪼개지면 종류를 이렇게 나눌게요. 마지막 쪼개진 형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당이야. 근데 그 포도당이 이렇게 하나씩 쪼개진 게 있고요. 어떤 포도당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포도당이 이렇게 여러 개, 뭐 우리 시리얼 그래놀라가 붙은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때 포도당을 일명 하나하나 쪼개진 거를 뭐라고 하냐면 단당류 이렇게 말해요. 단당류는 포도당이 몇 개다? 한 개란 소리야. 단당류. 그 다음에 이거는 포도당이 몇 개요? 두 개야. 그럼 이건 뭐라고 할까? 이당류 라고 하고, 이거는 포도당이 그래놀라처럼 여러 개가 딱 뜨뜨뜨뜨 붙어 있지. 이건 뭐다? 다당류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먹었을 때 당이 금세 빨리 오르려면요, 포도당은 완전히 해체되어 있어야 돼. 하나씩 쪼개져 있을 때 혈당이 빨리 올라요. 그러면 내가 혈당을 빨리 올리고 싶다면 어떤 거를 먹어야 돼요? 단당류를 먹어야 돼. 만약 저혈당이 맞았어? 흰설탕을 먹는 이유가 단당류의 대표적으로 흰설탕이거든. 그럼 거꾸로 말하면
내가 혈당을 천천히 어차피 좀 단 걸 먹어서 올린다면 천천히 오르는 게 좋겠어. 그럼 천천히 오르려면 단당류는 적합하지 않아. 그럼 이때 왜 다당류는 당을 천천히 오르냐면요. 자, 다당류의 대표적인 게 올리고당이야. 그럼 우리가 올리고당 그 슈퍼에 올리고당 그거는 섭취를 하면요 이렇게 다당류로 되어 있는데 그게 꼴깍 들어가자마자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한 번에 완전히 공중분해되듯이 6개가 짱 하고 쪼개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쪼개질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또 쪼개질 거야. 그런데 아직 완전히 공중분해되지 않았죠?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비로소 하나씩 쪼개지는 거지. 그럼 이게 내가 먹었을 때 이러한 시간을 거쳐야 되니까 혈당이 이렇게 쪼개졌을 때 오를 거니까 천천히 오른다면 흰설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꿀꺽 넘어가는 순간부터 위에서 당을 바로 흡수해버리니까 혈당이 빨리 올라요. 그럼 결론적으로 단당류, 다당류라고 했을 때 그냥 교통 정리하자. 노인간호에서든 어디든 간에 단당류는 안 좋은 거, 다당류가 훨씬 나은 거. 그래서 결론은 단당류는 줄이고 다당류는 어떻게 하자? 늘려라 하는 거 알아두십니까? 단당류는 줄이고 다당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 환자는 단당류가 좋을까 나쁠까? 저혈당 빠졌을 때만 좋지 당뇨가 있다는 말은 혈당이 높은 건데 단당류를 섭취하면 당이 올까 넘어가면서도 또 바로 흡수되니까 당이 빨리 오겠죠.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때 단당류가 더 좋고 단당류는 줄이고 다당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 특히 이 단당류의 대표적인 게 포도당 하나씩 쪼개진 거. 그래서 여러분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여름 같은데 갑자기 막 심한 운동을 하거나 그래서 운동용품 파는 데 있기도 해. 어떤 데는 또 어떤 데는 간식 파는 코너 쪽에 보면 포도당 캔디가 있어. 그럼 그 포도당 캔디는 바로 섭취하자마자 하나로 쪼개진 거야. 그거인 거고. 그래서 우리 여기 만두 가게도 여러분 꽈배기 팔잖아? 그럼 꽈배기 파는데 그 꽈배기 자체도 여러분 뭘까? 밀가루니까 탄수화물이죠. 그죠? 거기에다 여러분 뭐까지 발라 우리? 설탕, 흰설탕까지 버무리지. 맛은 끝내주게 좋지만 당은 그냥 폭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그런 뜻이에요. 반면 또 과당 같은 경우도 당이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과일의 당이 많이 높아요. 그럼 좀 과일 중에서 좀 그래도 괜찮은 건 어떤 걸까? 사모 이런 건 좀 괜찮대요. 그리고 또 과일도요 그냥 통째로 먹는 거랑 그 믹서기로 우리 메가 이런 데 갈아서 주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당이 더 높아요. 갈면 더 높아요. 그리고 또 뭔가 말리면 더 높잖아. 말랭이 같은 거 그죠? 높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 이런 것도 그냥 먹었을 때보다 갈아서 수박 주스 만들어 먹으면 안에 뭐 설탕을 안 섞었어도 당 자체가 농축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데도 당이 많아. 그래서 저혈당에 빠진 사람한테 어떤 주스를 준다 그래요? 오렌지 주스를 준다 하는 이유가 그만큼 당이 높아서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당류, 다당류, 의미는 구별하실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방입니다. 자, 지방은 뭘로 쓴다? 1번에 보면 에너지원으로 써요. 아까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 조금 전에 뭐 있었어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1바, 두 번째가 지방이에요. 탄수화물이 제일 중요해요. 에너지원으로는. 근데 이 지방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피와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추위를 조금 덜 타요. 그리고 한겨울에 추위를 덜 타고 반면에 추워 하는 사람들은 지방이 적은 사람들이야. 결론은
지방이 하는 일이 우리가 창문에 문풍지를 발라서 바람이 바깥에서 안 들어와서 추위를 덜 타는 것처럼 문풍지 역할을 해서요. 신체 온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지방이에요. 그 말이고, 그럼 이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은 3번으로 가세요. 어떤 게 들어간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서 담즙이라는 물질이 있어. 이게 지방 소화에 관여를 하죠. and 췌장에서 분비되는 거는 아트리, 데스텔리, 이화아제가 지방 소화에 관여를 하죠. 그 다음에 아까 포도당의 최종 분해 산물은 뭐였어요? 죄송해요.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산물은 포도당이었지. 그럼 지방은 외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쪼개졌을 때 두 가지로 쪼개질 건데 지방산 그리고 글리세롤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죠. 그 다음에 밑에랑 구별하셔야 돼요. 5번에는 최종 대사 산물은 무슨 말이다? 찌꺼기. 마지막 찌꺼기. 그럼 단백질의 마지막 찌꺼기는 뭐였어요? 암모니아라면 지방의 마지막 찌꺼기가 뭐다? 케톤이라고 해요. 케톤이라는 겁니다. 그냥 요거 4번, 5번은 참고로만 하세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지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포화지방,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이에요. 그럼 교통정리하자. 단당류, 다당류처럼 좀 그냥 양분 나눠버리죠. 그럼 했을 때 포화지방하고 불포화 중에서 나쁜 거는 포화지방, 좀 좋은 거는 불포화예요. 그럼 포화지방하면 여러분 우리가 먹는 치킨 좋아하는 거, 피자 이런 게 전부 다 포화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이삭 토스트 이런 거 할 때 제 생각에는 그 빵 구울 때 뭘로 할까? 마가린. 난 버터로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마가린 같은 걸로 하죠. 맛있잖아. 근데 그 마가린 자체가 전부 다 뭐다? 포화지방이에요. 혈관에 기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때 포화지방은 영양 섭취에서 줄이고 불포화 지방은 올리브유 같은 거거든요. 불포화 지방은 늘려라. 자, 두 가지. 노인간호에서든 어디에선 단당류는 줄이고 다당류는 늘려라. 포화 지방은 줄이고 불포화 지방은 늘려라 하는 거 두 가지 구별을 하실 거. 아셨죠?